2022 아무로 사이다 중보 영단어 임기법. 아무로 파티? No. 아무것도 몰라도 사이다. 매버리지 사이다? No. 사람이면 다 이해시키는 중보 영단어 특강. 이 핵심 5원 연습법 2022년 뉴 버전 프레픽스 편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핵심 5원 연습법은 스토리텔링과 이미징 기법을 활용을 해서 핵심 연습법과 5원 연습법으로 단어를 아주 쉽고 논리적으로 암기시켜주는 그러한 영단어 책인데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다이어를 완벽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단어들은 동의어 유의어를 완벽하게 설명을 해놨고 또 더 어떤 필요한 단어들은 영영사전 풀이까지 겸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어휘 학습자가 될 것입니다. 이 핵심 어원 연습법은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롱텀 메모리를 보장을 해주는 그런 어휘 학습서예요. 그리고 핵심 어원 연습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거의 어휘 암기 혁명 학습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영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제시를 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영단어의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면 다름 아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맥 어휘를 아주 완벽하게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이어 코드를 완벽하게 해독을 해놓은 어휘 학습서라고 감히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펑펑 머리 쏙쏙, 가슴을 뻥 뚫어들이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적도 특강. 적도는요, 영단어의 first impression이에요. 첫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도는 바로 영단어의 의미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영단어의 의미를 결정을 해주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단어의 의미를 강조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도를 완벽하게 학습을 하게 되면 어휘를 아주 쉽고 논리적으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암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두어 ANT, ANTI, ANC가 영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의미가 뭐냐? 순수한 영어의 미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미포의 우리말의 의미는 바로 압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하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앞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압은 바로 뭐가 된다? 과거가 되는 것이고요. 미래의 일을 앞에 했다. 그럼 먼저 했다는 얘기죠. 먼저 손이 되는 겁니다. 먼저 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또 미리 했다는 얘기예요. 미리 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말의 의미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라도 바로 암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떤 단어라도. 첫 번째 단어입니다. 전 세계 국민이 다 아는 단어죠. 뭐예요? AM, PM입니다. AM, PM의 어원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A는 NT의 줄임말이에요. NT는 뭐라고 그랬어요? before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P는 post의 줄임말입니다. post는 바로 뭐를 의미한다? after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핵심은 바로 M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이 M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 middl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middle. 그래서 M은 머리 DM의 줄임말인데요. 머리 DM은 뭐냐면 이때 머리라는 단어는 바로 middle를 의미하는 말이고 여기 DIA는 바로
내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 뒤에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미드데이가 되겠죠? 우리가 요 시계를 보시면 요 한가운데 여기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12시가 되겠죠? 12시. 12시를 우리는 한자어로 정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데이는 바로 순산 영어에 뭐에 해당이 된다? 눈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머리디엔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학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머리디엔의 의미는 바로 좌우선, 정오의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분출 좌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통과하는 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면,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되면, 이 가장 높은 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선 중에서. 그래서 이게 비유적인 의미로 쓰면 번역, 발전의 절정, 또는 정점, 또는 최고조, 또는 전성기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와 관련돼서 독해 지문에 관련돼서 나오는 어휘에는 이런 경도, 위도, 적도, 그리고 시간대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이 단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롱지튜드라는 단어가 경도가 되고요. 위드는 래티튜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경도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위도라고 합니다. 위도. 그래서 롱지튜드는 경도, 래티튜드는 뭐다? 위도다. 여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로라 이렇게 몇 번 암기해두시면 까먹지 않겠죠. 그 다음에 적도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퀘이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EQUA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퀄의 의미가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보세요. 이쪽이 북반구가 되고 얘가 남반구가 됩니다. 북반구하고 남반구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길이가 똑같은 선을 우리가 뭐라면 적도라고 하는 거죠. 적도. 이게 똑같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타임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간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독해에서 빈출적으로 나오는 전성기라는 단어들을 다 학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헤이데이라는 단어가 있죠. 헤이데이. 이 헤이라는 단어는 하이라는 단어에서 발전된 단어예요. 헤이는 어디에서 나왔다? 하이에서 나왔다.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프라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풀이라는 적도는 바로 first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최고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최고. first. 그래서 프라임이 바로 전성기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골든 에이지가 나와 있죠. 인생의 뭐라고 그래요? 황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황금기. 베스트 데이즈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를 전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리 데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글로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발전된 단어냐면 바로 글로우라는 단어에서 발전된 단어야. 그럼 이 글로우의 의미가 뭐냐? 빛을 의미하는 빛. 라이트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빛을 발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할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글로리 데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성기의 의미로 쓰이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한 번에 익혀두시면 독해할 때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착한 예문을 들어보겠어요. 이 프라임 머리디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분초 좌우선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머리디엔 아울 그러면 종호가 되겠죠. 이 머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들이라고 그랬지, 미들. 이 시계에서 한가운데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12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인생의 전성기가 뭐였다? 패스.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네요.
인생의 전성기가 뭐했다? 지나가 버렸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antique라는 단어인데요. 이때 anti는 뭐다? 바로 before를 의미한다. 이거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before의 시간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과거의 물건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식의라고 하죠. 그리고 과거에 만든 물건을 뭐라고 한다? 골동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골동품들이 진열이 돼 있죠?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동의어, 구식의, 유행이 지난 이런 단어들도 기태 중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많은 단어를 그냥 한 방에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암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유행이라는 단어를 암기를 해놓는 것입니다. 패션, 모드, 트렌드, 스타일 이런 단어들이 바로 유행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올드 패션은 그럼 뭐예요? 구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이라는 게 지나갔다라는 얘기잖아요. 유행이 지나간 것이다. 벗어난 것이 유행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역시 트렌드, 유행에서 벗어났다. 스타일, 유행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outdated, out of date.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확실하게 암기해두면 뭐 이 단어랑 이 단어는 너무나 쉬운 단어들이죠. 이해됐습니까? 반드시 유행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암기를 해두자. 예문입니다. 구식 자동차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antique라는 단어는 25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를 antiqu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antique dealer 그러면 골동품 상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price라는 단어는 대단히 귀중하다는 얘기예요. price가 뭐예요? 가치, 가격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게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리스라는 단어는 바로 부정어 not을 의미하는 전미어가 되는 겁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귀중하다는 얘기네요. 엄청나게 귀중한 골동품이 destroyed 됐답니다. 뭐 때문에? 화재 때문에. destroy의 의미가 뭐예요? 파괴, 소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핵심 다이어입니다. 핵심 다이어. antecedent이라는 단어는 이전의, 선행의, 문법 용어로 사용이 되면 바로 선행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미는 전력의 의미로 쓰이고요. 다섯 번째 의미는 조상, 선조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antecedent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거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달달달 이전의 선행의 선행사, 전력, 조상, 선조 이렇게 암기를 하면 금방 머릿속에서 뭐요? 잊혀지게 되겠죠?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단어를 암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본 의미, 중심 의미만 이해를 하면 그 다섯 가지 의미가 아주 쉽게 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ante는 before이고요. 이 before의 의미는 이전 또는 과거, 먼저,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seed라는 단어는 어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seed는 바로 go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seed는 뭐를 의미한다? go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거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이전의, 과거. 그러니까 먼저 가다가 이번에 이 단어의 중심 의미가 되겠죠? 먼저 가는 거잖아요. 먼저 가다. 시드가 뭐기 때문에 고이기 때문에 이전의 시간적으로 말하면 과거. 또 먼저 가다. 보세요. 1차적인 의미가 이전이 됐죠.
선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먼저 갔다는 얘기예요. 선행의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행사라고 그러죠. 선행사.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뭐뭐를 했었던 전력이 있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사람들을 우리는 조사, 선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본 중심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단어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반복을 하시면 영원히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에 쏙쏙 박힌다는 얘기죠. 동의어 유효입니다. antecedent이라는 단어는 ante는 뭐요? before의 의미예요. before. seed는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ante랑 같은 의미의 접두어가 여기 p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pre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는 for이라는 단어가 있죠? before에서 이 b가 빠진 게 바로 for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anteceden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seed가 뭐예요? 뭐의 의미죠? preceding. 이 단어의 구성 원리가 똑같은 단어들이죠. antecedent, preceding, antecedent, preceding 아주 쉽게 암기가 되는 것이죠. previous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 VI는 바로 미아입니다. 미아. 요거의 어는 바로 road예요. road, 길. 길의 역할이 뭐예요? 역시 go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seed나 이 by는 똑같은 어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의미로 쓰이는 antecedent, preceding, previous, 그 다음에 former까지 암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동리어 유형은요, 바로 조상선조입니다. 조상선조인데, 여러분들 ancestor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OR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사람을 의미하는 정명어가 됩니다. ANC는 뭐다? before이라고 그랬죠? before. ancestor은 뭐가 돼요? 과거의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forebears. 이 bear의 의미가 뭐예요? 아이를 낳다가 되겠죠? 과거에 태어난 사람들을 forebears라고 하는 겁니다. forefathers. 과거에 우리의 아빠들을 조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ascendan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ascendant가 우리가 조상 선조고요. 이거의 반대어가 바로 descendan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면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수평선으로도 볼 수 있고 수직선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는 이런 수직선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봅시다 한번. 근데 ascend이라는 단어가 뭐야? climb의 의미로 쓰이죠? 올라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 시점을 우리가 현재 시점이라고 한다면 위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과거라고 하겠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간상으로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수평선상에서는 이 뒤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과거라고 하겠죠? 이쪽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시간의 개념은. 그래서 위로 올라간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 ascendant, 조상이 되겠죠? 이 니라는 접두는 바로 now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시간상으로 아래로 내려갔다. 미래의 사람들이죠. 미래의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봅시다. antecedent. ante가 뭐다? before이라는 얘기죠. 먼저 소음이 일어나고 연기가 난다는 얘기예요. 먼저 소음이 나고 연기가 나는 것은 하나의 뭐가 된다? sign, 표시가 되는데 어떤 표시냐면 화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먼저 소음이 일어나고 연기가 나면 나중에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법 용어에서요. what이 뭐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죠? 이게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그 안에 antecedent를 contain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근 특강입니다. 아까 antecedent 할 때 CD가 뭐라고 그랬어요? go라고 그랬죠? 근데 이 go의 의미로 쓰이는 어근들이 CD, sense, gra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달달달달 암기해 두셔야 돼요. CD, sense, grace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단어는 뭐야? proceed죠. 두 번째는 precede가 됩니다. 세 번째는 progress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seed나 grace의 어원이 뭐다? 바로 go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어근 앞에 달라진 건 뭐밖에 없습니까? 격도밖에 없죠. 이게 proceed에서 pro는 앞으로예요. pro는 뭐다? 앞으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proceed는 앞으로 가다, 진행하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precede. 먼저 가다가 되겠죠? 먼저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선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레스도 역시 앞으로 나아가는 개념이죠? 진보, 발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근을 알고 단어의 구성은 이게 어근 앞에 이렇게 접두어가 붙어 있는 이런 패턴들의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근을 이해하고 접두어를 알고 있으면 이 우리말의 의미를 바로 머릿속과 바로 매치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단어는 그냥 암기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논리적으로 암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ingredient라는 단어를 학습을 해봅시다. ingredient라는 단어의 사전상의 의미는 재료, 성분, 구성요소가 돼요. 재료, 성분, 구성요소. 간단하죠? ingredient의 기본 의미가 뭐가 되겠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이 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재료라고 하죠. 성분이라고 하죠. 또 구성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재료, 성분, 구성요소. 이와 같이 단어가 아주 쉽게 암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ancient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누구나 거의 아는 단어죠. anci가 뭐다? before, 과거의. 기본 중심 의미는 과거의. 사전상의 의미는 뭐 옛날에 고대의. 아주 쉽게 암기가 되는 것이죠. 동료입니다. ancient의 의미는 바로 뭐다? former, old, past입니다. 신문이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피라미드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의 테스티모니가 되는 것이다. 이 비동사는 뭐예요? 뭐뭐이다. 똑같다는 얘기죠. 일단 테스티모니라는 단어를 잘 모르면 그냥 테스티모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영어로. 피라미드는 테스티모니가 되는 것인데 뭐에 대한 테스티모니가 되는 것이냐면 고대의 이집트 사람들의 공학기술에 대한 테스티모니가 되더라. 해도 뭐 그냥 이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대충 해석은 됐죠. 그 정도만 해석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라는 어원을 알고 계셔야 돼요. 테스트라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바로 보답니다. 그럼 테스트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시험이죠. 시험이지. 그러니까 왜 시험이 됐느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게 뭐예요?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단어를 시험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테스티모니라는 단어를 테스트의 어원이 뭐다? 보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테스티모니의 의미가 뭐냐?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걸 뭐요? 증언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기가 본 것이 뭐가 돼?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서 범죄 현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범죄 현장에서 목격자가 본 것, 그게 뭐야? 바로 증거죠. 그럼 범죄 현장에서 그것을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테스테이션도 역시 야하고 뭐가 돼요? 동의어가 됩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테스트가 들어가 있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에비던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VID가 역시 뭐요? 보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범죄 현장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보이는 것을 증거라고 해요. 증거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attestation, evidence.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한 proof라는 단어까지 암기를 해두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피라미드는 뭐다? 이집트 사람들의 공학 기술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anticipation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격조에는 ant가 들어가 있죠? before. 의미가 뭐다? 미리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어근인 C, I, P가 들어가 있어요. C. 이 어근은 엄청나게 중요한 어근입니다. 이 C는 순수한 영어의 take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take의 1차적인 의미가 뭡니까? 잡다라는 얘기죠. 근데 영단어에는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추상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추상적 개념을 우리는 비유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바로 이 타익의 비유적인 의미가 뭐야? 생각하다가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잡는 개념이죠? 비유적으로는 뭐야? 추상적 개념이에요. 머릿속으로 잡으면 생각하다, 이해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영단어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면 anticipation 아주 우리한테 쉬운 단어입니다. 미리 생각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미래의 일을 미리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예상하다, 기대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CB라는 어근은 엄청나게 중요한 어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take의 의미로 쓰이는 어근들이 sip, can, cup, sam, sip, sit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어근만 알고 계시면은 여기 수십 단어, 심지어는 100단어까지도 다 암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기본 배경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 단어들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anticipate, expect. 아주 쉬운 단어죠. 보세요. x라는 단어는 여기를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뭐가 돼요? 미래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과거가 되는 겁니다. 스펙이라는 단어는 바로 C, 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스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보다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SP라는 단어는 스파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단어죠. 스파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의 비밀을, 다른 회사의 비밀을 엿본다는 얘기예요. 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파이, 간첩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그러면은 역시 앞으로보다 미래를 보는 것이니까 기대하다, 예상하다가 되겠죠. 여기 take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take이라는 단어의 영어식 사고방식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의미, 물리적인 의미는 뭐다? 잡다라고 그랬죠. 이게 잡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잡고 이동을 하면 당연히 뭐예요? 가지고 가다가 되겠죠. 사람을 잡고 이동을 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데리고 가다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공간적 이동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의미로는 머릿속으로 잡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생각하다라는 얘기죠. 모르는 것을 머릿속으로 잡으면 당연히 또 뭐가 돼요? 이해하다가 되겠죠? understand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을. 나는 그 남자에게 로프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것을 뭐 했다? 잡았다. 1차적인 의미네요. 예, 두 번째 표현입니다. 걸어가기엔 너무나 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태워서 너를 데리고 갈게 이런 얘기네요. 세 번째 말을 보세요. 누군가가 나의 스카프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네요. 훔쳐갔다, 가지고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네. 네 번째입니다. 그 여자는 그 남자가 말한 것을 뭐로 본다? 컴플리먼트는 칭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칭찬. 그 여자는 그 남자가 말한 것을 칭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 겁니다. 칭찬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말 보시면 전문가조차도 그 그림이 반고 진품이다. 반고라는 작가의 그 진품으로 테이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take A for B는 이런 의미로 활용이 돼요. mistake. A for B. A를 B로 오인하다. 이런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냥 생각하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지만 오인하다로도 해석이 되는 표현이 take A for B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뭐를 더 큰 사옥으로 이사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사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연말에. 여기에서요, 하나의 영어 문법 상식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법 상식을. 일반적으로 과거와 관련된 동사는 일반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미래와 관련된 단어들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이것이 기본 영어의 원칙입니다. 여기 build라는 단어가 뭐 얘기해요? 짓다, 건설하다가 되겠죠? 그럼 building 그럼 뭐예요? 이미 지어진 건물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미 지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관련된 거라는 얘기예요. 과거와 관련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void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피하다. 뭔가를 피해요.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피해요. 피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과거 관련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를 목적으로 취한다? ing를 목적으로 취한다. 사람들이 뱀을 보면 피하잖아요? 왜 피합니까? 징그럽기도 하고, 또 독사뱀들한테 독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과거 이미 경험이 있죠. 그래서 피하는 개념이에요. deni라는 단어는 부인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부인하는 것은 과거를 부인합니까? 미래를 부인합니까? 일반적으로 과거를 부인하겠죠.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부인하고 있다. 나 안 했다라고 부인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리고 어드밋이라는 단어는 인정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일반적으로 과거랑 관련된 표현이죠.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역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후회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개념이죠.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할 때는 이와 같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옛날 리그레시라는 단어가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더 이상 과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는 미래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면 후에다가 이때는 유감이지만 뭐뭐라고 말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유감이지만 뭐뭐라고 말해야겠다. 미래와 관련된 표현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이 진짜 실력이 있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다라는 개념에서 이 NT라는 단어가 바로 비폴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비폴의 의미가 뭐다? 과거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anticipat이라는 단어에는 이와 같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로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와 같이 문법 상식을 알고 있으면 이런 문법을 암기할 때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 뭘 보시면 그 여자는 뭐 했다? 흥분했다. 흥분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한 거예요? 백패킹 트립에 대한 기대감이죠. 배낭여행을 이제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매우 뭐야? 흥분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근 특강입니다. sip, cap, cup, sap, sip, sip. sip, cap, cup, sap, sip, sip. 이건 어머니 뭐다? 테이크다. 그럼 테이크의 영어식 사고방식이 뭐였다? 잡다. 공간적인 이동. 비유적인 의미는 뭐야? 생각하다, 이해하다. 요 기본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런 단어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conceive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상상하다죠. 머릿속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con이라는 족도는 그냥 강조의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conceive라는 단어가 임신하다의 의미로 써요. 임신하다. 임신의 개념은 뭐야? 임산부가 뱃속에 아이를 잡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conceive라는 단어는 임신하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concept, 그냥 생각이죠. 생각. 개념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deceive라는 단어는 속이다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마술 용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마술 용어에서. 여기 D라는 족도는 이렇게 부정어 not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marriage라는 단어가 뭡니까? 장점이죠. 근데 이 앞에 D라는 족도가 붙어서 we marry 하면 야는 뭐가 된다? 단점이 되는 겁니다. 결국 D라는 단어는 뭐예요? 부정, 반대의 의미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족도라는 얘기죠. 여기서 D는 바로 부정어 not입니다. C는 뭐예요? C. 생각하다라고 그랬죠? 그럼 마술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술사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게 만드는 개념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속이다의 의미로 사용되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게 만드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속이다. 대중을 속이는 개념이었어요. 원래 마술 용어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의 명사꼴이 뭐냐? deception, deceit. 아주 쉽게 암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deceit, deception. 이해되시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capture라는 단어인데 캡은 뭐다? 잡다라고 그랬죠? 범인을 잡으면 당연히 뭐가 돼요? 체포하다가 되는 겁니다. occupy라는 단어는 차지하다, 점유하다가 되는데 이 OC라는 족도는 오비입니다. 오비는 뭐다? 압이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있는 장소를 꽉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테이크업이 되는데요. 장소를 잡는 것을 장소를 차지하다, 점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지하다, 점유하다.
핵심 단어, 여섯 번째 단어, 어드밴스라는 단어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보세요. 전진, 발전, 진루, 재창하다, 재개하다, 선불, 성금, 증가하다, 오르다. 이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죠. 전진, 발전, 스포츠 용어로 쓰이면 진루하는 거, 진루. 그 다음에 재창, 재개하다, 선불, 성금, 증가하다, 오르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되는 이 단어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해결한다라고 그랬죠? 이 단어에 뭐를 잡으라? 기본 중심 의미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어드밴스라는 단어에서요, 이 ANC는 밀풀이라고 그랬죠? 앞을 의미하는 말이야. 또는 미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접종 ADV는 바로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to는 장소로 쓰이면 어디 쪽으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앞쪽으로라는 얘기예요. 또는 미리 뭔가를 하는 개념이에요. 미리 뭔가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으로 가다 그러면 뭐가 돼요? 전진, 발전이 되겠죠? 근데 야구에서요, 타자가 안타를 치고 앞으로 막 갑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진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이론 따위를 앞으로 내놔요. 이론 따위를 앞으로 내놓는 거를 그 이론을 재창하다, 재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중심이가 앞쪽으로 미리 뭐뭐 하라고 그랬죠? 돈을 미리 줍니다. 그때 어드밴스는 바로 현금이 되는 겁니다. 또는 물건의 가격이 앞쪽으로 전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증가하다, 오르다가 되겠죠. 이와 같이 기본 중심 의미를 잡고 있으면 이런 다이어들도 아주 간단하게 의미가 된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의학이네. 의학이 뭐였다? 앞으로 갔으니까 발전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 쓰였느냐? 바로 돈의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야? 성금을 주었다 이런 얘기네요. 성금을 주었다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가치가 나와 있는 주가. 이 주가가 어떻게 했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올라갔다? significant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그런 지식이 어드밴스 앞으로 갔다는 얘기는 상당히 뭐였다?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발전했다. 다섯 번째 문입니다. 이 article이라는 단어는 글이나 기사나 논문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글은 새로운 이론을 앞으로 내놓았다니까 뭐예요?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이론을 제기했다, 재창했다는 얘기네요. 오늘 어휘 강의 들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암기가 되죠. 아주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핵심 어원 연상법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필요한 단어들은 동의 유예를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핵심 나이어, 컨텍스트, 문맥상의 의미가 가장 어렵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다, 모든 학생들이 다 자신감을 갖고 한번 뭐 합시다? 존버하자라는 얘기예요. 자신감을 갖고 뭐 하자? 존버하자. 여러분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